일본 전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57살 평범한 주부의 블로그 글 하나가 SNS를 타고 순식간에 퍼져나갔죠. 도대체 서울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0년간 백화점에서 일하다 정년퇴직한 그녀는 왜 갑자기 변했을까요? 남편과 28년간 대화 없이 살던 여인이 왜 갑자기 웃기 시작했을까요? 망원동의 작은 식당, 지하철 안의 짧은 순간, 한강공원의 우연한 만남. 이 평범한 장면들이 일본 중년 여성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6개월 만에 1000명의 구독자 그리고 25명이 함께한 두 번째 서울 여행까지. 대체 한국에는 무엇이 있길래 멈춰있던 그녀들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감동적인 변화의 기록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께 희망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사토 유키코입니다. 57살이고 전직 백화점 판매원이에요. 30년간 백화점에서 일하다 2년 전 정년퇴직을 했죠. 지금은 도쿄 근교에서 남편 게이지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창밖을 바라보고 있어요. 도쿄 근교의 오후 2시 거실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리죠. 남편 게이지는 서재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고 딸 아야코는 결혼한 뒤 석 달째 전화 한 통 없습니다. 57회를 살았지만 지금처럼 시간이 무겁게 느껴진 적이 없었어요. 창밖 은행나무는 노랗게 물들어가는데 유키코의 마음속엔 아무 색깔도 없습니다. 탁자 위엔 식은 녹차 한 잔이 놓여 있어요. 아침에 끓인 차인데 마실 생각조차 나지 않았죠. 요즘 들어 모든 게 그래요.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살아가는 것도 그저 습관처럼 반복될 뿐입니다. 의미가 느껴지지 않아요. 백화점 판매원으로 30년을 일했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화장을 하고 단정한 유니폼을 입었죠.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물건을 권했습니다. 1층 화장품 매장에서 15년, 2층 의류 매장에서 15년을 보냈어요. 발이 퉁퉁 붓도록 서 있어도 미소를 잃지 않았죠. 퇴근 후엔 장을 보고 저녁을 차리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주말엔 남편의 셔츠를 다리고 딸의 도시락을 쌌어요. 그렇게 30년이 흘렀고 어느 날 회사는 그녀에게 정년을 통보했죠.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와 함께였습니다. 이제 할 일이 없어요. 아니, 할 일은 있지만 의미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남편 게이지는 작년에 은퇴한 뒤 매일 골프 연습장에 가거나 서재에서 시간을 보내요. 저녁 식사 때 마주 앉아도 대화가 없죠. 그저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각자의 방으로 돌아갑니다. 28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제 서로가 투명인간처럼 느껴져요. 28년 전 결혼식 날 게이지는 약속했어요. 평생 당신을 지키겠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는 지킨다는 것이 돈을 벌어오는 것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키코가 힘들다고 말하면 그는 신문을 펼치며 대답했어요. 다들 그렇게 산다고 말입니다. 10년 전부터 부부는 서로 다른 방을 쓰기 시작했죠. 게이지의 코골이 때문이라는 핑계였지만 사실은 서로가 불편했어요. 딸 아야코는 더 심각해요. 작년 봄에 결혼했는데 시댁과의 관계 때문인지 친정과 거리를 두기 시작했죠. 유키코가 전화를 걸면 바쁘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한 번은 아야코를 만나러 갔다가 문 앞에서 쫓겨난 적도 있어요. 시어머니가 싫어한다는 이유였죠. 그날 밤 유키코는 처음으로 혼자 술을 마셨습니다. 이런 생활이 2년째 계속되고 있어요. 가끔 옛 직장 동료들과 점심을 먹지만 그들도 비슷한 처지죠. 모두 남편의 그림자처럼 살거나 손주를 돌보느라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한 친구는 말했어요. 우리 인생은 이제 끝난 거 아닐까요? 그 말에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유키코는 우편함에서 여행사 전단지를 발견해요. 서울 4일 패키지 여행이었죠. 가격도 저렴하고 일정도 여유로워 보입니다. 평소라면 쓰레기통에 버렸을 전단지였지만 그날따라 손이 멈춰요. 서울이라는 도시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곳이죠. 한국 드라마를 본 적도 없고 K-팝에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이름이 마음에 걸려요. 유키코는 전단지를 식탁 위에 올려놓습니다.
남편 게이지가 저녁을 먹으러 나왔을 때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어요. 여행을 좀 다녀와도 될까요? 게이지는 신문을 읽으며 대답하죠. 마음대로 해요. 관심도 없고 만류도 없는 짧은 대답입니다. 그 순간 유키코는 깨달아요. 자신의 존재가 이 집에서 얼마나 투명한지를 말이죠. 다음 날 유키코는 옛 직장 동료 4명에게 연락해요. 다나카 레이코, 야마다 미치코, 스즈키 케이코, 나카무라 아케미였죠. 모두 50대 중후반의 여성들입니다. 레이코는 59살로 남편의 병간호로 6년을 보냈어요. 미치코는 56살인데 시어머니와 20년째 동거 중이죠. 케이코는 55살로 작년에 이혼했습니다. 아케미는 54살이지만 손주 돌봄으로 하루도 쉬지 못해요. 전화기 너머로 그들의 목소리는 비슷하게 지쳐 있었죠. 유키코가 여행 제안을 하자 잠시 침묵이 흘러요. 그리고 레이코가 먼저 답합니다. 좋아요, 가요. 그냥 바람이라도 쐬러 가요. 미치코가 웃으며 말하죠. 시어머니가 뭐라 하겠지만 한 번쯤은 괜찮겠죠. 케이코의 목소리엔 설렘이 묻어나요. 이혼 후 처음 가는 여행이에요. 아케미는 한숨을 쉽니다. 며느리한테 미안하지만 저도 한 번쯤은 숨 좀 쉬고 싶어요. 일주일 후 5명의 여성이 여행사 앞에 모여요. 모두 어색한 미소를 짓죠. 특별한 기대도 설렘도 없습니다. 그저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다는 막연한 바람뿐이에요. 여행사 직원이 설명하죠. 명동, 경복궁, 남산타워, 전통시장이라고 말입니다. 전형적인 관광 코스예요. 5 여성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디든 좋아요. 지금 있는 곳이 아니라면 말이죠. 출발 전날 밤 유키코는 캐리어를 꾸립니다. 옷 서너 벌, 화장품, 상비약을 넣어요. 별다른 기대 없이 짐을 쌉니다. 남편 게이지는 서재에서 나오지 않죠. 딸 아야코에게 문자를 보내지만 답장은 없어요. 유키코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봅니다. 57회의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요. 그리고 문득 생각하죠. 나는 언제부터 멈춰 있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나리타 공항입니다. 5 여성이 출국장 앞에 서 있어요. 유키코는 여권을 꺼내며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두려움인지 기대인지 알 수 없죠. 레이코가 옆에서 말해요. 돌아오면 뭐가 달라질까요? 유키코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몰라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죠.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것,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리기 시작하고 도쿄의 풍경이 점점 작아져요. 유키코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게 중얼거립니다. 제발 뭔가 달라지기를 바라요.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해요. 오후 4시, 일본보다 1시간 느린 시간이죠. 저는 창밖을 내다봅니다. 회색빛 활주로, 낯선 한글 간판,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여요. 모든 것이 낯설죠. 레이코가 옆에서 한숨을 쉽니다. 역시 일본이 편한데요. 우리 5명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입국장으로 향해요. 공항 로비는 사람들로 가득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빠르게 걸어요. 스마트폰을 보며 걷고 통화를 하며 걷고 커피를 마시며 걷죠. 일본인들이 조심스럽게 비켜서는 것과 달리 이곳 사람들은 자신의 길을 확실히 갑니다. 미치코가 말해요. 사람들이 너무 급해 보여요. 아케미가 고개를 끄덕이죠. 우리랑은 다른 세상 같아요. 여행 가이드가 나타납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여성이에요. 이름은 김수진, 일본어가 유창하죠. 수진은 밝게 웃으며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4일간 즐거운 여행 되시도록 도와드릴게요. 저희는 작게 고개를 숙입니다. 습관적인 인사예요. 공항에서 호텔까지는 버스로 1시간이 걸립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요. 높은 빌딩들, 복잡한 도로, 끊임없이 달리는 자동차들이 보이죠. 케이코가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말해요. 도쿄랑 비슷한데 뭔가 다르네요. 저도 느껴요. 비슷하지만 다른 에너지죠. 일본은 정돈되어 있고 조용합니다. 하지만 서울은 소란스럽고 역동적이에요. 버스가 명동에 도착해요. 저녁 6시, 거리는 이미 불빛으로 가득합니다.
네온사인들이 깜빡이고 음악이 흘러나오고 사람들이 웃으며 걸어요. 수진 가이드가 설명하죠. 저녁은 한식당에서 준비했어요. 전통 한정식입니다. 저희는 따라가요. 기대보다는 피로가 앞서죠. 식당 문을 열자 특유의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마늘, 고추, 된장이에요. 강렬한 향신료의 향이죠. 일본 요리의 섬세하고 은은한 맛과는 완전히 달라요. 레이코가 미간을 찌푸려요. 냄새가 좀 강하네요. 미치코가 속삭입니다. 많이 매울 것 같아요. 식탁에 음식이 나와요. 하얀 밥, 된장찌개, 김치, 나물 반찬들이죠. 작은 접시에 담긴 반찬만 12가지가 넘어요. 일본에서는 보통 밥과 국 메인 요리 한두 가지면 충분했어요. 하지만 이곳은 다르죠. 식탁이 음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수진이 설명해요. 한국은 반찬 문화가 발달했어요. 조금씩 다양하게 먹는 게 특징이죠. 저는 젓가락을 듭니다. 일본 젓가락보다 무겁고 평평해요. 김치를 집어 입에 넣어요. 순간 매운맛이 혀를 자극합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케이코가 물을 벌컥벌컥 마시죠. 너무 매워요. 아케미도 얼굴을 찌푸립니다. 이걸 어떻게 먹어요? 수진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해요. 처음엔 다들 그러세요. 천천히 드시면 익숙해질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밥 몇 숟가락만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입맛이 맞지 않아요. 레이코가 한숨을 쉬죠. 내일은 일식당 갈 수 있을까요? 수지는 난처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여요. 알아볼게요. 식사 후 명동 거리를 걸어요. 밤 8시인데도 거리는 나처럼 밝습니다. 화장품 가게, 옷가게, 액세서리 가게들이 줄지어 있어요. 호객 행위를 하는 점원들이 소리쳐요. 어서 오세요, 싸요, 싸요. 일본어로 말을 걸죠. 저는 당황합니다. 일본에서는 가게 점원이 먼저 큰 소리로 손님을 부르는 일이 거의 없어요. 거리는 시끄러워요. 사람들의 웃음소리, 자동차 경적, 음악 소리가 뒤섞이죠. 미치코가 귀를 막습니다. 너무 시끄러워요. 케이코가 동의해요. 일본이 얼마나 조용한지 새삼 느껴져요. 저희는 빨리 호텔로 돌아가고 싶어져요. 호텔에 도착한 것은 밤 10시예요. 방은 깨끗하지만 좁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져요. 낯선 공항, 낯선 음식, 낯선 소리들이 머릿속을 맴돌죠. 모든 것이 불편하고 어색해요. 옆방에서 레이코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다른 동료들과 통화하는 소리예요. 역시 일본이 좋아요. 여기는 너무 복잡해요. 저는 휴대폰을 꺼냅니다.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요. 무사히 도착했어요. 답장은 오지 않아요. 딸에게도 보내죠. 서울에 왔어. 역시 답장이 없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눈을 감아요. 창밖에서 여전히 도시의 소음이 들려요. 서울은 밤에도 잠들지 않는 도시인 것 같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잠에서 깨요. 시차 적응이 안 된 거죠. 일본은 지금 새벽 3시예요. 평소 같으면 깊이 잠들어 있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곳에선 몸이 혼란스러워요. 저는 일어나 창문을 열어요. 밤 공기가 차갑습니다. 거리에는 여전히 불빛이 켜져 있고 가끔 차가 지나가요. 이상한 도시죠. 잠들지 않는 도시입니다. 저는 문득 생각해요. 왜 이곳에 왔을까요?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불편한 음식, 시끄러운 거리, 바쁜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도쿄와 크게 다르지 않은데 왜 더 피곤하게 느껴질까요? 아니, 어쩌면 문제는 서울이 아니라 저 자신인지도 모릅니다. 어디를 가도 무엇을 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 제 자신 말이죠. 다시 침대에 누워 눈을 감습니다. 내일은 경복궁을 간다고 했어요. 옛날 궁궐을 보러 가는 거죠. 특별한 기대는 없어요. 그저 일정을 따라갈 뿐입니다. 저는 천천히 잠에 빠져들어요. 꿈속에서 저는 백화점 판매원으로 돌아가 있어요. 손님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하죠. 이 색이 부인께 잘 어울릴 거예요. 하지만 거울 속 제 얼굴은 창백하고 지쳐 있습니다. 아침 7시 알람이 울려요. 저는 무거운 몸을 일으킵니다. 창밖은 이미 밝아요. 서울의 둘째 날이 시작되죠.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어둡습니다. 이 여행이 과연 무언가를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어요. 다만 한 가지는 알아요. 도쿄로 돌아가도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다면 최소한 이곳에서 며칠이라도 견뎌보는 것이 나을 거예요. 둘째 날 아침 9시 저희 5명은 호텔 로비에 모여요. 모두 피곤한 얼굴입니다. 레이코가 하품을 해요. 어젯밤 한숨도 못 잤어요. 미치코도 고개를 끄덕이죠. 저도요, 시끄러워서 잠을 설쳤어요. 수진 가이드가 밝게 웃으며 나타납니다. 오늘은 경복궁을 보러 갑니다. 지하철로 이동할 거예요. 지하철이라는 말에 저희는 당황해요. 일본에서도 지하철을 자주 타지만 낯선 나라의 지하철은 다르죠. 케이코가 조심스럽게 물어요. 버스는 안 되나요? 수진이 설명합니다. 이 시간엔 도로가 막혀서 지하철이 더 빠릅니다. 저희는 마지못해 따라 나서요. 명동역 입구로 내려가요. 계단을 내려가자 사람들의 물결이 보입니다. 출근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이 오가요. 저는 긴장해요. 도쿄 지하철도 복잡하지만 이곳은 뭔가 다른 에너지가 흐르죠. 사람들이 더 빠르게 움직이고 소리도 큽니다. 개찰구를 통과하고 플랫폼으로 내려가요. 전광판에 한글로 된 안내가 흐릅니다. 수진이 설명해요. 경복궁역까지 새 정거장입니다. 금방 도착해요. 저희는 조용히 기다려요. 플랫폼에는 30여 명의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학생들, 직장인들, 관광객들이죠. 모두 스마트폰을 들여다봐요. 지하철이 들어와요.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탑니다. 일본과 비슷해요. 하지만 차 안은 일본보다 조금 더 시끄럽죠. 전화 통화를 하는 사람도 있고 친구와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하철 안에서 통화하는 것이 금기시돼요. 하지만 이곳은 달라요. 저는 손잡이를 잡고 섭니다. 옆에 레이코와 미치코가 있어요. 케이코와 아케미는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죠. 다음 정거장에서 문이 열려요. 몇 명이 내리고 더 많은 사람이 탑니다. 차 안이 점점 붐벼요. 그때 한 여성이 타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여성입니다. 양손에 큰 쇼핑백을 들고 있어요. 무거워 보이죠? 여성은 힘겹게 손잡이를 잡으려 하지만 짐 때문에 균형을 잡기 어려워해요. 지하철이 출발하자 여성의 몸이 흔들립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봐요. 도와주고 싶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요. 한국어를 못하고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도 어색하죠. 일본에서도 이런 상황에서 먼저 나서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저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앉아있던 젊은 남성이 일어나요. 20대 후반쯤으로 보입니다. 정장을 입은 직장인이에요. 그는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비켜요. 그리고 손짓으로 그 여성에게 앉으라고 권하죠. 여성은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젊은 남성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요. 여성이 고맙다고 인사하며 앉아요. 젊은 남성은 손잡이를 잡고 자연스럽게 섭니다.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이요. 그 모습을 본 저는 가슴이 뭉클해져요. 옆에 있던 레이코가 작게 중얼거립니다. 저 젊은이 참 착하네요. 미치코가 놀란 목소리로 말해요. 요즘 일본 젊은이들은 저러지 않아요. 케이코도 동의하죠. 지하철에서 자리 양보하는 젊은이를 본 게 언제였더라. 아케미가 한숨을 쉽니다. 우리 아들도 저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젊은 남성을 계속 바라봅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꺼내 뉴스를 읽어요. 특별한 표정도 없죠. 정말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요. 일본에서는 노약자석이 따로 있고 사람들은 그 자리만 양보해요. 하지만 이 젊은이는 일반 좌석에 앉아 있다가 일어난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선택으로 말이죠. 지하철이 다음 역에 도착해요. 젊은 남성이 내립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봐요. 평범한 직장인의 모습이죠. 하지만 그 작은 행동이 제 마음에 큰 파장을 일으켜요. 언제부터 일본에서는 이런 광경을 보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경복궁역에 도착해요. 저희는 지하철에서 내립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아요. 모두 방금 본 장면을 곱씹고 있죠.
수진 가이드가 앞서 걸으며 경복궁에 대해 설명하지만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아요. 지상으로 올라오자 햇살이 눈부십니다. 경복궁 정문이 보여요. 웅장한 건물이죠. 하지만 제 눈에는 지하철 안에 그 젊은이가 계속 떠올라요. 그 자연스러운 친절, 그 조용한 배려요. 일본에서는 점점 사라지는 모습들입니다. 레이코가 말해요. 아까 그 젊은이 말이에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미치코가 동의하죠. 한국 젊은이들은 예의가 바른 것 같아요. 케이코가 쓸쓸하게 웃어요. 일본은 경제적으론 발전했지만 마음은 가난해진 것 같아요. 아케미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도 예전엔 저랬는데 말이죠. 저는 침묵해요. 문득 깨닫습니다. 지난 30년간 제가 살아온 방식을요. 다른 사람을 배려하기보다는 민폐를 끼치지 않는 데 집중했어요. 도움을 주기보다는 도움을 받지 않으려 애썼죠. 그것이 일본식 예의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친절은 뭘까요? 경복궁 안으로 들어가요. 고궁의 아름다움이 펼쳐집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지하철 안에 있어요. 그 젊은이의 미소, 그 여성의 감사 인사, 그 짧은 순간의 따뜻함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어쩌면 이것이 여행의 의미일지도 몰라요. 유명한 관광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 말이죠. 수진 가이드가 광화문에 대해 설명해요. 조선시대 궁궐의 정문이라고 하죠. 저는 듣는 둥 마는 둥 해요. 대신 주변 사람들을 관찰합니다. 한국인 관광객들, 학생들,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보여요. 그들은 웃고 있어요.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사진을 찍고 자유롭게 움직이죠. 일본인들처럼 조용하고 조심스럽지 않아요. 하지만 그 자유로움이 부러워요. 점심시간이 다가와요. 수진이 근처 식당으로 안내합니다. 걸어가는 길에 저는 생각해요. 어쩌면 이 여행은 관광이 아니라 거울인지도 몰라요. 제가 잃어버린 것을 비춰주는 거울이요. 그 젊은이가 보여준 친절, 그것은 제가 30년 전에 가지고 있던 마음이었어요. 백화점에서 손님의 손을 잡아주며 위로하던 그 마음이죠. 언제부터 잃어버린 걸까요? 레이코가 제 팔을 잡아요. 오늘 저녁엔 뭐 먹죠? 저는 미소 짓습니다. 뭐든 좋아요. 맵더라도 한번 먹어볼게요. 레이코가 놀라요. 어제는 그렇게 싫어하시더니요. 저는 대답하지 않아요. 다만 속으로 생각하죠. 변화는 이렇게 시작되는 것인지도 몰라요. 작은 친절 하나가 마음의 벽 하나를 무너뜨리는 것 말이죠. 경복궁 관람을 마친 것은 오후 12시 반이에요. 점심시간이죠. 수진 가이드가 말해요. 오늘 점심은 특별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관광지 식당이 아니라 현지인들이 가는 곳이에요. 저희는 별 기대 없이 따라 나서요. 어제 저녁에 매운 김치가 아직도 생각나거든요. 택시 2대에 나눠 타요. 저는 레이코, 미치코와 함께 탑니다. 택시는 북쪽으로 달려요. 광화문을 지나고 한강을 건너고 주택가로 들어서죠. 고층 빌딩은 사라지고 낮은 건물들이 나타납니다. 골목길이 좁아져요. 수진이 앞 좌석에서 설명해요. 망원동이라는 동네예요. 젊은이들이 많이 사는 곳이죠. 택시가 멈춰요. 좁은 골목 앞입니다. 수진이 안내하죠. 여기서 조금만 걸어가면 돼요. 저희는 골목으로 들어서요. 양쪽으로 작은 가게들이 늘어서 있어요. 카페, 옷가게, 책방이죠. 모두 아담하고 아기자기해요. 명동의 화려한 가게들과는 다릅니다. 더 소박하고 더 따뜻해 보이죠. 100m쯤 걸어가자 낡은 간판이 보여요. 할매네 집이에요. 한글로 쓰인 간판이죠. 수진이 설명해요. 이 집 사장님이 60대 할머니세요. 30년째 이 자리에서 장사하고 계시죠. 저희는 문을 열고 들어가요. 식당 안은 작아요. 테이블이 6개뿐이죠. 오후 1시가 다 되어 가는데도 손님이 가득해요. 대부분 20, 30대 젊은이들입니다. 모두 뜨거운 찌개를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죠.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붙어 있어요. 흑백 사진, 색바랜 사진들이요. 이 식당의 역사가 느껴집니다. 주방에서 할머니가 나와요.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예요. 하지만 눈빛은 밝고 힘이 있죠. 할머니가 일본어로 인사해요.
어서 오세요, 일본 손님들. 수진이 미리 연락했나 봐요. 저희는 공손하게 인사합니다. 할머니가 손짓해요. 이쪽 자리에 앉으세요. 창가 테이블에 앉아요. 할머니가 물을 따라주며 말해요. 메뉴는 김치찌개 하나뿐이에요. 맵지 않게 해드릴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요. 많이 맵지 않을까요? 할머니가 웃어요. 걱정 마세요. 일본 손님들 많이 오셨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죠? 주방으로 돌아간 할머니의 뒷모습을 봅니다. 허리가 굽었지만 움직임은 민첩해요. 30년간 이 일을 해온 사람의 모습이죠. 저는 제 30년을 생각해요. 백화점에서 서서 물건을 팔던 30년이요. 할머니는 이 작은 식당을 지켜온 30년이죠. 같은 시간이지만 뭔가 달라요. 잠시 후 음식이 나와요. 뚝배기에 담긴 김치찌개, 하얀 밥, 작은 반찬들입니다. 어제와 비슷한 구성이에요. 하지만 냄새가 달라요. 어제는 자극적이고 강했다면 오늘은 구수하고 따뜻해요. 김치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죠. 레이코가 조심스럽게 국물을 떠서 입에 넣어요. 그리고 눈이 커져요. 맛있어요. 미치코도 맛봅니다. 정말요, 어제랑 완전히 다른데요. 케이코가 밥에 국물을 말아 먹어요. 이런 맛이었구나. 아케미가 감탄하죠. 이제야 한국 음식을 이해할 것 같아요. 저도 한 숟가락 떠요.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갑니다. 매운맛은 거의 없어요. 대신 깊은 맛이 있죠. 된장과 고추의 조화, 김치의 신맛, 두부의 부드러움이 느껴져요. 복잡하지만 조화로워요. 저는 멈추지 않고 계속 먹어요. 배고픔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채워지는 느낌입니다. 할머니가 다가와요. 맛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죠. 네, 정말 맛있습니다. 할머니가 웃으며 반찬을 더 가져와요. 많이 드세요. 젊은이들은 매운 걸 좋아하지만 어르신들은 이렇게 드셔야죠. 할머니의 말투는 부드러워요. 마치 손녀들을 대하는 것 같아요. 밥을 먹으며 주변을 봅니다. 옆 테이블의 젊은 커플이 웃으며 이야기해요. 저쪽 테이블의 대학생들은 시험 공부 이야기를 나누죠. 모두 편안해 보여요. 이 작은 식당이 그들에게는 일상의 일부인 거예요. 저는 부러워요. 이런 곳이 있다는 것이 말이죠. 식사를 마칠 무렵 할머니가 다시 와요. 한국은 어때요? 저는 대답해요. 처음엔 낯설었는데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여요. 그럴 줄 알았어요. 일본 손님들이 처음엔 다들 그래요. 하지만 2, 3일 지나면 한국이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레이코가 물어요. 일본 손님이 많이 오나요? 할머니가 웃죠. 요즘 많이 와요. 특히 여자 손님들이요. 혼자 오는 분들도 있고 친구들끼리 오는 분들도 있어요. 다들 처음엔 조용하다가 나중엔 말도 많아지고 웃음도 많아져요. 미치코가 조심스럽게 물어요.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친절한가요? 할머니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해요. 글쎄요, 특별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손님이 오면 잘해드리는 거죠. 음식도 맛있게 해드리고 말도 걸어드리고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케이코가 말해요. 일본에서는 정중하지만 거리가 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죠. 알아요. 일본 갔을 때 느꼈어요. 예의는 바른데 마음은 멀게 느껴지더라고요. 한국은 좀 시끄럽고 복잡하지만 마음은 가까워요. 그 말에 저희는 침묵해요. 맞는 말이에요. 일본은 질서 정연하고 깨끗해요. 하지만 차갑죠. 한국은 시끄럽고 혼란스러워요. 하지만 따뜻해요. 어느 것이 더 좋은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따뜻함이 그립다는 건 알아요. 계산을 하러 가요. 할머니가 말해요. 1인당 7,000원이에요. 5분이니까 35,000원이요. 수진이 통역하죠. 한화로 35,000원은 일본 돈으로 3,500엔 정도래요. 저는 놀라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이 3,500엔이라니요. 도쿄에서는 점심 한 끼에 1,000엔은 기본인데 말이에요. 할머니가 손을 흔들어요. 또 오세요. 꼭이요. 저희는 공손하게 인사해요. 감사합니다. 문을 나서는데 할머니가 따라 나와요.
그리고 제 손을 잡아요. 많이 힘드셨죠? 얼굴에 다 보여요. 여기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힘내세요. 저는 놀라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어떻게 제 마음을 아는 걸까요? 할머니는 계속 말해요. 저도 57살 때 많이 힘들었어요. 남편은 술만 마시고 아이들은 말을 안 들었죠. 하지만 견뎠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당신도 괜찮아질 거예요. 제 눈에 눈물이 고여요. 할머니의 손이 따뜻해요. 백화점에서 손님의 손을 잡아주던 그때처럼요. 아니, 그때보다 더 따뜻해요. 진심이 느껴지기 때문이죠. 저는 고개를 숙입니다. 감사합니다. 골목을 걸어 나와요. 저희 5명 모두 말이 없어요. 하지만 얼굴에는 미소가 있죠. 아케미가 먼저 말해요. 오늘 점심은 정말 특별했어요. 레이코가 동의하죠. 음식도 맛있었지만 할머니가 더 좋았어요. 미치코가 웃어요. 저도 저렇게 늙고 싶어요. 저는 하늘을 봅니다. 서울의 하늘은 맑아요. 바람이 부드럽죠. 그 순간 깨달아요. 이 여행은 관광이 아니에요. 대화예요. 사람과 사람의 대화, 마음과 마음의 대화죠. 할머니의 손길 하나가 멈춰있던 제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해요. 망원동 식당을 나와 한강공원으로 향해요. 오후 2시 햇살이 따사롭습니다. 수진 가이드가 말해요. 1시간 정도 자유시간을 드릴게요. 산책하셔도 되고 카페에 앉아 계셔도 좋아요. 저희 5명은 천천히 걷기 시작하죠. 한강은 넓어요. 강 건너편으로 고층 아파트들이 보입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앉은 가족들이 보여요. 모두 여유로워 보이죠. 평일 오후인데도 많은 사람이 공원을 즐기고 있어요. 저는 생각해요. 도쿄에서는 평일 낮에 이렇게 여유 부리는 사람이 드문데요. 벤치에 앉아요. 5명이 나란히 앉아 강을 바라봅니다. 레이코가 한숨을 쉬어요. 편하네요. 미치코가 동의하죠. 시어머니 눈치 안 보니까 좋아요. 케이코가 웃어요. 남편 눈치도 안 봐서 좋아요. 아케미가 말해요. 손주 돌보지 않아도 되니까 천국이에요. 저는 웃어요. 모두 같은 처지예요.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아온 사람들이죠. 자신을 잃어버린 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이곳에서는 달라요. 그냥 자기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유키코 씨도 아니고 게이지 씨 아내도 아니고 아야코 씨 엄마도 아닌 그냥 사토 유키코로 말이죠. 잠시 후 근처 카페로 가요. 작은 카페예요. 강이 보이는 통유리 창이 있죠. 커피를 주문해요. 점원이 일본어로 물어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5잔이세요. 저는 놀라요. 어떻게 일본인인 걸 알았죠? 점원이 웃어요. 말투랑 옷차림으로 알 수 있어요. 일본 손님들 많이 오세요. 자리에 앉아 커피를 마셔요. 창밖으로 한강이 보입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요. 남편에게서 답장이 와 있어요. 잘 지내고 있다니 다행이다. 짧은 문장이에요. 감정이 없죠. 딸에게서는 여전히 답장이 없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휴대폰을 내려놓아요. 그때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요. 일본에서 오셨어요. 저는 돌아봅니다. 6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할머니예요.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죠.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해요. 네, 여행 왔습니다. 할머니가 환하게 웃어요. 반가워요. 한국은 어때요? 저는 당황해요. 낯선 사람이 갑자기 말을 거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요. 일본에서는 카페에서 모르는 사람과 대화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하지만 할머니의 표정은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저는 대답하죠. 처음엔 낯설었는데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여요. 그럴 줄 알았어요. 저도 일본 가봤는데 처음엔 너무 조용해서 어색했어요. 하지만 며칠 있으니까 편하더라고요. 나라마다 다르니까요. 저는 물어요. 일본은 어디 가셨어요? 할머니가 대답해요. 교토요. 사찰이 아름답더라고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져요. 할머니는 2년 전 남편을 여의었다고 해요. 혼자 살면서 외로워서 가끔 카페에 온다고 하죠.
사람 구경하는 게 재미있다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해요. 저도 비슷해요. 남편이랑 같이 살지만 혼자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웃어요. 그건 더 외로운 거죠. 레이코가 합류해요. 저희도 다 비슷해요. 할머니가 저희를 번갈아 봅니다. 그래서 여행 오신 거구나. 잘하셨어요. 가끔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죠. 미치코가 물어요. 그게 쉽나요? 할머니가 대답해요. 안 쉬워요. 저도 60년 넘게 살았지만 혼자 살기 시작한 건 2년밖에 안 됐어요. 하지만 배우는 거죠. 케이코가 말해요. 한국 사람들은 다들 친절해요. 할머니가 웃죠. 한국 사람들은 오지랖이 넓어요. 남의 일에 참견도 많이 하죠. 그게 때론 귀찮지만 외로울 땐 고마워요. 아케미가 고개를 끄덕여요. 일본은 예의 바르지만 거리가 있어요. 할머니가 말해요. 맞아요. 친절의 종류가 다른 거죠. 잠시 침묵이 흘러요. 모두 자신의 생각에 잠겨요. 그때 할머니가 일어서며 말해요.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한국에서 좋은 추억 많이 만드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당신들은 아직 젊어요.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나가요. 저희는 멍하니 그 뒷모습을 봅니다. 저는 작게 중얼거려요. 다시 시작하기에 늦지 않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아요. 정말 그럴까요? 57살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카페를 나와 다시 공원을 걸어요. 강바람이 상쾌해요. 그때 앞에서 젊은 여성이 다가와요. 20대 후반쯤으로 보이죠. 그녀가 일본어로 물어요. 혹시 일본 분들이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여요. 네, 그런데요. 여성이 웃어요. 제가 일본어 공부 중인데 잠깐 대화 연습해도 될까요? 레이코가 당황해요. 갑자기요. 여성이 손을 흔들죠.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5분만요. 저희는 서로를 봅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여요. 좋아요. 여성은 자신을 소개해요. 이름은 박지은, 28살, 일본 회사 취업을 준비 중이라고요. 일본어 회화 실력을 늘리고 싶어서 외국인들에게 말을 건다고 해요. 저는 물어요. 무섭지 않아요? 지은이 웃죠. 처음엔 무서웠어요. 하지만 대부분 친절하게 대화해 주시더라고요. 미치코가 감탄해요. 대단하네요. 저라면 못할 것 같아요. 지은이 말해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하지만 해보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좋더라고요. 케이코가 물어요. 일본에도 가봤어요. 지은이 고개를 끄덕이죠. 작년에 도쿄 갔었어요. 깨끗하고 질서 있어서 좋았어요. 하지만 좀 외로웠어요. 아케미가 물어요. 왜요? 지은이 생각하다가 대답해요. 사람들이 친절하긴 한데 진짜 마음은 안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웃으면서도 벽이 느껴졌어요. 저는 그 말에 찔려요. 맞아요. 일본인들은 그래요. 예의는 지키지만 마음은 열지 않죠. 5분간의 대화가 끝나요. 지은이 인사해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좋은 연습됐어요. 한국 여행 즐기세요. 저희도 인사하죠. 취업 준비 잘하세요. 지은이 손을 흔들며 사라져요. 레이코가 말해요. 저 나이에 낯선 사람에게 말 걸 용기가 대단해요. 저는 생각해요. 제가 28살 때는 뭘 했을까요? 백화점에서 일하고 남편을 만나고 결혼 준비를 했어요. 낯선 사람에게 말을 거는 용기 같은 건 생각도 못했죠. 항상 조심스럽고 눈치를 보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게 일본식 삶이라고 배웠어요. 하지만 이곳 사람들은 달라요. 할머니도 지은이도 식당 주인도요. 모두 먼저 다가와요. 말을 걸고 관심을 보이죠. 그게 때론 부담스럽지만 외로울 땐 고마워요. 저는 깨달아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를요. 수진 가이드가 손을 흔들어요. 이제 버스로 돌아가요. 다음은 남산타워예요. 저희는 발걸음을 옮겨요.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카페의 할머니, 강가의 지은이에게 머물러 있어요. 그 짧은 만남들이 멈춰있던 마음에 작은 파문을 일으켜요. 물결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남산타워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던 모습이요. 도쿄의 야경과 비슷하면서도 달랐어요. 더 역동적이고 더 살아있는 느낌이었죠. 버스 안은 조용해요. 저희 5명 모두 창밖을 바라보며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어요. 오늘 하루 동안 너무 많은 걸 느꼈어요. 지하철의 젊은이, 망원동의 할머니, 카페의 할머니, 강가의 지은이까지요. 모두 낯선 사람들이었지만 제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어요. 호텔 로비에 도착해요. 밤 9시죠. 수진 가이드가 말해요.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내일은 전통시장과 한옥마을을 갑니다. 편히 쉬세요. 저희는 인사하고 각자의 방으로 향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레이코가 조용히 말해요. 유키코 씨, 오늘 뭔가 이상하지 않았어요. 저는 레이코를 봅니다. 무슨 말이에요? 레이코가 말을 이어가요. 사람들이요. 너무 다정한 것 같아요. 일본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에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저희는 복도를 걸어요. 미치코가 말해요. 저도 느꼈어요. 처음엔 시끄럽고 불편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뭔가 따뜻하게 느껴져요. 케이코가 동의하죠. 일본은 너무 조용해서 가끔 숨이 막혀요. 하지만 여기는 시끄러워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방 앞에 도착해요. 아케미가 한숨을 쉬어요. 도쿄로 돌아가면 다시 손주를 돌봐야 해요. 벌써부터 숨이 막혀요. 레이코가 말해요. 저도요. 남편 병간호가 기다리고 있어요. 미치코도 고개를 끄덕이죠. 시어머니 눈치 보는 삶으로 돌아가야 해요. 저희는 잠시 복도에 서서 서로를 봅니다. 모두 같은 표정이에요. 여행이 끝나면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두려움이 얼굴에 드러나 있어요. 케이코가 쓸쓸하게 웃어요. 그래도 이틀이라도 자유로웠던 게 어디예요. 방에 들어와요. 저는 샤워를 하고 침대에 앉아요. 창밖을 바라봅니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아요. 불빛들이 반짝이고 차들이 오가고 사람들이 움직이죠. 이 도시는 정말 잠들지 않는 것 같아요. 휴대폰을 켜요. 남편에게서 또 짧은 답장이 와 있어요. 잘 지내라. 3글자예요. 저는 한참을 그 문자를 바라봐요. 28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는 3글자로 대화가 끝나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문득 생각이 나요. 결혼 첫 해 게이지는 매일 퇴근하면 제게 물었어요. 오늘 뭐 했어요? 힘든 일은 없었어요. 저도 남편에게 물었죠. 회사는 어땠어요? 피곤하진 않아요. 그렇게 매일 밤 대화를 나눴어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대화가 줄어들었어요. 일에 치이고 육아에 치이고 생활에 치이다 보니 서로에게 관심을 잃어버렸어요. 딸 아야코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는 제 손을 꼭 잡고 따라다녔어요. 엄마, 엄마 하면서 저를 찾았죠. 하지만 중학생이 되면서 방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고등학생이 되니 대화가 줄었고요. 대학생이 되니 집에도 잘 안 왔어요. 그리고 결혼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멀어졌죠. 저는 그동안 뭘 한 걸까요? 30년간 백화점에서 일했어요. 매일 손님들에게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정작 가족에게는 미소를 잃어버렸어요. 남편에게는 지친 얼굴만 보였고 딸에게는 잔소리만 했어요. 제 자신을 돌볼 여유도 없었고요. 그때 오늘 만난 망원동 할머니의 말이 떠올라요. 가끔은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어떡해요. 57회를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어떻게 제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노크 소리가 들려요. 문을 열자 레이코가 서 있어요.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죠. 레이코가 들어와 침대 끝에 앉아요. 잠이 안 와서요. 저도 그래요라고 대답해요. 레이코가 말해요. 유키코 씨, 솔직히 말해서 저 이대로는 못 살 것 같아요. 남편 병간호 6년째예요. 제 인생은 없어요. 병원과 집만 오가죠. 친구들도 다 떠났어요. 저는 그냥 간병인이에요. 아내가 아니라요. 저는 레이코의 손을 잡아요. 힘드시죠? 레이코가 눈물을 글썽여요. 너무 힘들어요. 남편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원망스러워요.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요?
오늘 한국에 와서 보니까 사람들은 다 자기 삶을 살더라고요. 웃고 떠들고 자유롭게요. 잠시 후 미치코도 노크해요. 들어오더니 말해요. 저도 잠이 안 와요. 곧 케이코와 아케미도 와요. 결국 저희 5명이 한 방에 모여요. 마치 수학여행 온 학생들처럼요. 케이코가 먼저 말해요. 솔직히 말할게요. 저 이혼하고 나서 처음으로 자유로워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 외로워요. 일본 사회는 이혼한 여자를 다르게 봐요. 친구들도 조심스러워하고요. 저는 그냥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아요. 아케미가 말을 이어요. 저는 손주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하지만 동시에 지쳐요. 며느리는 당연하다는 듯이 저를 부르고 아들은 엄마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제 나이는 이제 54인데 왜 또 육아를 해야 하죠? 미치코가 한숨을 쉬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미워요. 20년간 저를 며느리로만 보지 사람으로 본 적이 없어요. 제 의견은 무시하고 제 생각은 듣지 않아요. 그냥 남편을 돌보고 집안일 하는 기계처럼 대해요. 저도 말해요. 저는 투명인간이에요. 남편한테도 딸한테도요. 제가 있으나 마나한 존재예요. 30년간 일했지만 정년 통보받고 나니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이제 저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방 안이 조용해져요. 저희는 서로를 봅니다. 5명의 여성 54에서 59가지의 나이죠. 모두 다른 사연이 있지만 공통점이 있어요. 자신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요. 레이코가 조심스럽게 물어요. 우리 변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않아요. 모르겠어요. 50년 넘게 같은 방식으로 살았는데 이제 와서 변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변하지 않으면 이대로 죽을 때까지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케이코가 말해요. 오늘 만난 카페 할머니 기억나요? 인생을 다시 시작하기에 늦지 않았다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어요. 아케미가 고개를 끄덕여요. 저도요. 망원동 할머니도 57살 때 힘들었지만 견뎠다고 했어요. 미치코가 웃어요. 그럼 우리 약속해요. 도쿄로 돌아가도 오늘 이 순간을 기억하자고요. 변화는 어렵겠지만 최소한 노력은 해보자고요. 저희는 서로의 손을 잡아요. 5개의 손이 모여요. 레이코가 말해요. 우리 다시 만나요. 6개월 후에요. 그때까지 각자 할 수 있는 만큼 변화해보고 다시 모여서 이야기 나누자고요. 모두 동의해요. 네, 꼭 만나요. 밤 12시가 넘어서야 모두 자기 방으로 돌아가요. 저는 다시 침대에 누워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아요. 머릿속에 오늘 하루가 계속 돌아가요. 지하철의 젊은이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동료들과 나눈 대화까지요. 저는 조용히 중얼거려요. 나는 왜 웃지 않았을까? 언제부터 웃음을 잃어버린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아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을요. 변해야 한다는 것을요. 비록 57살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다고 믿고 싶어요. 셋째 날 아침이에요. 저는 평소보다 일찍 깨어요. 새벽 6시죠. 창밖을 보니 서울의 하늘이 밝아오고 있어요. 어젯밤 동료들과 나눈 대화가 아직도 생생해요. 우리는 변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아요. 샤워를 하고 휴대폰을 켜요. 일본 시간으로는 7시죠. SNS를 열어봐요. 평소에는 거의 하지 않지만 어제 레이코가 말했어요. 이 여행을 기록으로 남기자고요. 훗날 돌아보면 힘이 될 거라고 했죠. 저는 망설이다가 블로그를 엽니다. 10년 전에 만들었던 블로그예요. 딸 육아 일기를 쓰려고 만들었는데 몇 개 쓰다가 그만뒀죠. 바쁘다는 핑계로요. 로그인하니 마지막 글이 10년 전이에요.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머뭇거려요. 뭘 쓸까요? 어떻게 시작할까요? 그때 어제 망원동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라요. 따뜻한 미소와 함께 건넨 말들이요. 저는 천천히 타이핑하기 시작해요. 제목은 망원동에서 만난 따뜻한 세상이에요. 글을 써내려가요. 서울에 온 이유, 첫날의 낯설, 지하철에서 본 친절, 그리고 망원동 식당의 할머니까지요. 손가락이 자동으로 움직여요. 마치 오랫동안 억눌렸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아요.
1시간쯤 지나서 글을 완성해요. 다시 읽어봐요. 부끄럽지만 솔직해요. 제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죠. 망설이다가 게시 버튼을 눌러요. 어차피 아무도 안 볼 거예요. 10년간 방치한 블로그인데요. 아침 8시 다른 동료들을 만나요. 로비에서 아침을 먹어요. 레이코가 물어요. 잘 주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여요. 네, 그런데 새벽에 블로그에 글을 썼어요. 미치코가 놀라요. 유키코 씨가 블로그를요. 저는 쑥스럽게 웃어요. 레이코 씨가 기록하자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망원동 이야기를 썼어요. 케이코가 웃어요. 저도 써볼까요? 아케미도 동의하죠. 좋은 생각이에요. 오늘 일정은 전통시장과 한옥마을이에요. 수진 가이드가 안내해요. 인사동을 걸으며 전통 찻집에 들어가요. 한국 전통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죠. 시장에서는 떡볶이를 처음 먹어봐요. 맵지만 맛있어요. 한옥마을에서는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어요. 모든 순간이 새로워요. 어제까지만 해도 낯설고 불편했는데 오늘은 달라요. 모든 게 흥미롭고 즐거워요. 마음이 열리니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죠. 오후 4시쯤 호텔로 돌아와요. 휴식 시간이에요. 방에 들어와 휴대폰을 켜요. 그리고 깜짝 놀라죠. 블로그에 알림이 가득해요. 댓글이 15개나 달려 있어요. 첫 번째 댓글을 읽어요.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에 감동받았죠. 두 번째 댓글이요. 나도 가보고 싶어요. 망원동 그 식당 어디예요? 세 번째 댓글입니다. 55살 주부인데 제 이야기를 듣는 것 같아요. 손이 떨려요. 10년간 아무도 보지 않던 블로그인데 갑자기 사람들이 읽고 있어요. 댓글 하나하나를 읽어요. 모두 공감한다는 내용이에요. 자신도 외롭다고, 자신도 변하고 싶다고, 자신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해요. 저는 황급히 답글을 달아요. 감사합니다. 용기를 내세요. 저도 용기 내서 왔는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답글을 달죠. 레이코에게 전화해요. 블로그에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레이코가 놀라요. 정말이요. 저도 써볼게요. 미치코, 케이코, 아케미도 블로그를 시작해요. 저희는 각자의 이야기를 써요. 서로 다른 경험이지만 비슷한 감정이에요. 저녁을 먹고 다시 방으로 돌아와요. 블로그를 확인해요. 댓글이 30개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공유수가 15개예요. 누군가 제 글을 공유하고 있어요. SNS 커뮤니티에 퍼지고 있는 거죠. 저는 계속 댓글을 읽어요. 한 댓글이 눈에 띄어요. 58살 주부입니다. 20년간 시어머니 모시고 살았어요. 제 인생은 없었죠. 하지만 이 글을 읽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여행을 떠나볼게요. 눈물이 나요. 제가 쓴 글이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다니요. 제 30년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힘들고 외로웠지만 그 경험을 나눔으로써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니요. 밤 10시쯤 레이코에게서 전화가 와요. 유키코 씨, 제 블로그에도 댓글이 많이 달렸어요. 저는 웃어요. 좋겠네요. 레이코가 말해요. 우리 이야기가 공감을 얻고 있어요. 외로운 건 우리만이 아니었나 봐요. 미치코도 전화해요. 시어머니 이야기를 썼는데 똑같은 처지의 며느리들이 댓글을 달아요. 서로 위로하고 응원해요. 케이코도 연락해요. 이혼 후 외로움을 썼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한대요. 아케미도 전화하죠. 손주 육아에 힘듦을 썼는데 같은 처지의 할머니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는 깨달아요. 우리가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일본의 수많은 중년 여성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던 거죠. 다만 말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서로 눈치 보고 참고 견디며 살았던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SNS를 통해 서로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모르는 사람들이지만 같은 고민을 나누니 가족보다 가까워요. 댓글로 메시지로 서로 위로하고 응원해요. 다음 날 아침이에요. 마지막 날이죠. 내일이면 도쿄로 돌아가요. 블로그를 확인해요. 댓글이 100개를 넘었어요. 공유 수는 50개예요. 제 글이 일본 전역으로 퍼지고 있어요.
한 댓글이 특히 인상적이에요. 저는 20대 직장인입니다. 하지만 이 글을 읽고 우리 엄마가 생각났어요. 엄마도 이렇게 외로웠을까요? 오늘 저녁에 엄마한테 전화해야겠어요. 또 다른 댓글이요. 저는 30대 주부입니다. 아직 젊다고 생각했는데 이대로 가면 저도 50대에 똑같아질 것 같아요. 지금부터 제 인생을 살아야겠어요. 제 글이 세대를 넘어 공감을 얻고 있어요. 50대 여성만이 아니라 젊은 세대도 읽고 있죠. 그들은 자신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거죠. 저는 새로운 글을 써요. 제목은 서울에서 배운 것들이에요. 지하철의 친절, 식당의 따뜻함, 카페의 만남, 그리고 변화의 용기까지요. 손가락이 쉬지 않고 움직여요. 2,000자가 넘는 긴 글이 완성돼요. 글을 올리자마자 댓글이 달려요. 저도 용기 내서 여행 갈게요. 저도 제 인생을 되찾을게요. 저도 변화하겠습니다. 수많은 응원과 다짐들이에요. 레이코가 방에 와요. 유키코 씨, 우리 뭔가 시작한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여요. 네, 작은 불씨예요. 하지만 이 불씨가 점점 커질 거예요. 레이코가 웃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밤이 깊어요. 저는 창밖을 봅니다. 서울의 마지막 밤이에요. 4일간의 여행이 이제 하루 남았어요. 하지만 이 여행은 끝이 아니에요. 시작이에요. 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죠. 6개월이 지났어요. 지금은 봄이에요. 도쿄의 벚꽃이 만개한 4월 중순이죠. 하지만 저는 도쿄에 있지 않아요. 다시 서울에 와 있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에요. 레이코, 미치코, 케이코, 아케미와 함께요. 그리고 우리 뒤에는 20여 명의 일본 여성들이 있어요. 저희는 지금 망원동 골목을 걷고 있어요. 6개월 전 그날처럼 봄 햇살이 따사롭습니다. 하지만 6개월 전과는 모든 게 달라요. 제 마음이, 제 삶이, 제 표정이 달라졌어요. 도쿄로 돌아간 뒤 많은 일이 있었어요. 첫째 날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우리 대화 좀 하자고요. 게이지는 놀랐지만 앉았어요. 저는 6개월간 느낀 것들을 이야기했죠.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하면 다시 대화할 수 있는지를요. 처음엔 어색했어요. 28년 만에 하는 진지한 대화였으니까요. 하지만 천천히 마음을 열었어요. 게이지도 외로웠대요. 저와 대화하고 싶었지만 방법을 몰랐대요. 그날 밤 저희는 새벽까지 이야기했어요. 둘째 주에는 딸 아야코를 만났어요. 무작정 찾아가지 않고 먼저 문자를 보냈죠. 엄마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시간 좀 줄래? 아야코는 사흘 후 카페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카페에서 아야코를 봤을 때 제 눈엔 눈물이 났어요. 딸이 많이 지쳐 보였거든요. 결혼 1년 차인데 벌써 지친 얼굴이었어요. 저는 아야코의 손을 잡고 물었어요. 힘들지? 아야코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그날 저희는 3시간을 이야기했어요. 아야코의 시댁 생활, 남편과의 관계, 그리고 엄마인 저에 대한 원망까지요. 저는 다 들었어요. 변명하지 않고 아야코의 마음을 이해하려 노력했죠. 그리고 사과했어요. 엄마가 미안해. 내 마음을 몰랐어. 셋째 주부터는 제 삶을 시작했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저를 위해 살기로 했죠. 작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좋아하는 차를 끓여 마셨어요. 오후에는 산책을 나갔어요. 저녁에는 책을 읽었죠. 블로그도 계속 썼어요. 제 일상, 제 생각, 제 변화를 기록했어요. 댓글은 계속 늘어났고 구독자는 1,000명을 넘었어요. 모두 비슷한 처지의 중년 여성들이었죠. 2달째 레이코가 제안했어요. 우리 다시 서울 가요.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요. 블로그를 통해 모집하자고요. 저희는 동의했죠. 망원동 할머니께 다시 가고 싶었거든요. 블로그에 공지를 올렸어요. 서울 여행 동행자를 구한다고요. 6개월 전 그 따뜻함을 함께 느끼고 싶은 분들을 찾는다고요. 이틀 만에 50명이 신청했어요. 너무 많아서 20명으로 제한했죠. 석 달째 저희는 정기 모임을 시작했어요. 한 달에 한 번 도쿄의 한 카페에서 만났어요. 블로그를 통해 만난 사람들이에요.
모두 50대 중년 여성들이죠. 각자의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응원했어요. 그 모임에서 많은 걸 배웠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요. 변화는 어렵지만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요. 천천히 가도 괜찮다는 것을요. 넷째 달 제게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블로그 글을 책으로 내고 싶다고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쓴 글이 책이 된다니요. 하지만 편집자는 진심이었어요. 많은 여성들이 공감한다고 이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했죠. 다섯째 달 책 출간 계약을 했어요. 제목은 망원동에서 찾은 나였어요. 출간은 6개월 후로 정해졌죠. 저는 매일 글을 수정하고 보완했어요. 57년 인생이 한 권의 책으로 정리되는 거예요. 육째 달 드디어 오늘이에요. 저희 25명은 인천공항에 내렸어요. 6개월 전과 같은 공항이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요. 두렵지 않아요. 설레고 기대돼요. 지금 저희는 할매네 집 앞에 서 있어요. 낡은 간판이 그대로예요. 문을 열고 들어가요. 식당은 여전히 작고 손님들로 가득해요. 주방에서 할머니가 나와요. 할머니는 저희를 보자 눈이 커져요. 그리고 환하게 웃어요. 아이고, 다시 오셨네요. 일본 손님들. 저는 앞으로 나가요. 기억하세요. 6개월 전에 왔던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아요. 그럼요, 기억하죠. 그때 많이 힘들어 보이셨는데 지금은 얼굴이 많이 밝아졌네요. 저는 할머니를 꼭 안아요.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변했어요. 할머니가 등을 토닥여요. 잘했어요. 정말 잘했어요. 할머니 눈에도 눈물이 고여요. 25명이 자리에 앉아요. 테이블이 모자라서 2번으로 나눠 먹기로 해요. 첫 번째 조는 저희 5명과 10명이에요. 할머니가 김치찌개를 가져와요. 6개월 전 그 맛이에요. 다들 한 숟가락 먹고 감탄해요.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블로그에서 읽은 그 맛이에요. 할머니가 웃으며 반찬을 더 가져와요. 많이 드세요. 멀리서 왔는데요. 식사 중에 새로 온 분들이 물어요. 정말 여기가 그 식당이에요. 블로그에 쓰신 곳이요. 저는 고개를 끄덕여요. 네, 제 인생을 바꾼 곳이에요. 그분들이 주변을 둘러봐요. 작고 낡았지만 뭔가 따뜻한 곳이에요. 한 분이 조심스럽게 말해요. 저도 유키코 씨처럼 변하고 싶어요. 남편과 20년간 대화가 없었어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저는 그분의 손을 잡아요. 용기를 내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돼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다른 분이 말해요. 저는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미치코가 대답해요. 저도 똑같았어요. 하지만 제 마음을 조금씩 표현하기 시작했어요. 쉽지 않지만 불가능하지 않아요. 또 다른 분이 물어요. 저는 이혼했어요. 너무 외로워요. 어떻게 견디나요? 케이코가 웃어요. 저도 이혼했어요. 처음엔 외로웠지만 지금은 자유로워요. 혼자라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저희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눠요. 처음 만난 사람들이지만 금방 가까워져요. 같은 아픔을 겪었으니까요. 같은 고민을 하니까요. 할머니가 테이블을 돌며 말해요. 다들 힘내세요. 인생은 아직 길어요.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와요. 봄 햇살이 따사로워요. 벚꽃은 이미 졌지만 실록이 아름다워요. 레이코가 말해요. 6개월 전 여기 섰을 때 기억나요. 저는 끄덕여요. 그때 우리는 멈춰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미치코가 웃어요. 맞아요. 이제 우리는 걷고 있어요. 천천히지만 확실하게요. 케이코가 하늘을 봐요. 봄이 왔네요. 우리 인생에도 봄이 온 것 같아요. 아케미가 고개를 끄덕여요. 네, 드디어 봄이 왔어요. 저는 동행한 분들을 봅니다. 25명의 여성들이 웃고 있어요. 6개월 전 저처럼 힘들어하던 분들이죠. 하지만 지금은 희망이 보여요. 변화의 시작점에 서 있어요. 한 분이 다가와 말해요. 유키코 씨 감사해요. 블로그를 쓰지 않았다면 전 아직도 어둠 속이었을 거예요. 저는 그분을 안아요. 아니에요.
제가 감사해요. 같이 걸어줘서요. 혼자였다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저희는 한강공원으로 향해요. 봄바람이 불어요. 강물이 반짝여요.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셔요. 다들 편안한 표정이에요. 누군가 기타를 꺼내 노래를 불러요. 오래된 일본 가요예요. 다들 따라 불러요. 그 순간 깨달아요. 이것이 제가 찾던 거였어요. 자유로움, 따뜻함, 연결감이요. 나이가 들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함께라면 괜찮아요. 서로 손잡고 걸으면 되는 거예요. 해가 지고 있어요.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요. 아름다워요. 레이코가 말해요. 우리 자주 오자. 1년에 한 번씩요. 모두 동의해요. 네, 꼭 오자고요.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찍어요. 25명이 함께 웃는 사진이에요. 블로그에 올릴 거예요. 그리고 쓸 거예요. 우리는 다시 봄을 걷기 시작했다고요. 멈춰있던 시계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요. 밤이 되어 호텔로 돌아가요. 방에 누워 창밖을 봐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여요. 6개월 전 이 창밖을 보며 울었던 기억이 나요. 하지만 지금은 웃고 있어요. 변했어요. 제가 정말 변했어요. 휴대폰으로 남편에게 문자를 보내요. 잘 도착했어요. 내일 저녁에 봐요. 금방 답장이 와요. 조심해서 와. 기다릴게. 짧지만 따뜻한 문장이에요. 딸에게도 보내요. 사진도 함께요. 딸도 답장해요.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좋아요. 저는 미소 짓어요. 57년을 살았지만 지금이 가장 행복해요. 늦었지만 시작했어요. 작지만 변화했어요. 그리고 이제 알아요. 인생은 끝난 게 아니라 새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요. 내일이면 도쿄로 돌아가요. 하지만 두렵지 않아요. 제게는 이제 동료들이 있으니까요. 함께 걸어갈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있으니까요. 멈춰있던 시계의 여인이 아니라 다시 봄을 걷는 여인으로요. 한국의 작은 친절이 일본 여성들의 삶을 바꿨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한 젊은이의 자연스러운 배려, 망원동 할머니의 따뜻한 손길, 낯선 이에게 먼저 말을 거는 용기. 이 모든 것들이 멈춰있던 그녀들에게 다시 살아갈 힘을 줬어요. 서울은 시끄럽고 복잡했지만 그 속에는 진짜 사람의 온기가 있었습니다. 형식적인 예의가 아닌 진심에서 우러나온 친절이 있었죠. 그것이 사토 유키코와 동료들의 마음을 녹였고 수많은 일본 여성들에게 희망을 줬습니다. 6개월 후 25명이 함께 다시 찾은 그곳. 그녀들은 더 이상 멈춰 있지 않았어요.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자신의 인생을 걷기 시작했죠. 한국에서 배운 따뜻함을 가슴에 품고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용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더 많은 분들과 이 감동을 나눠주세요. 알림 설정하시면 또 다른 감동 스토리로 찾아뵐게요. 여러분의 변화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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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주세요.